안녕하세요. 아침 토요일에도 일찍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리액트를 이용한 웹서비스 개발하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니팟이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현재 대표를 하고 있는 이성규라고 합니다. 네, 강의는 React.js를 통해서 웹서비스를 개발하는 내용이고요. 이미 그 설치 가이드를 통해서 그 링크를 통해서 대략의 어떠한 데모를 만들 것인지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다 오픈소스로 공유했기 때문에 마지막 완성된 데모 애플리케이션까지 다 소스를 보시면 사실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물론 처음에는 이제 너무 복잡해서 따라오기 어려우실 것이기 때문에 초반부에 시작부터 해서 그 데모 애플리케이션까지 만들기 초반부 과정을 오늘 코드랩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리액트를 이해하고요.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코드는 오늘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코드랩을 통해서 대략 따라오시면 이제 그 오픈 공개한 소스들을 이해하시는데 이제 스스로 셀프 스터디 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데모 애플리케이션을 공유를 했었는데요. 이 소스는 되게 간단하게 그냥 해커뉴스 정도의 글 하나 올리고 어떻게 보면 올라온 글들에 대해서 업보팅을 하고 최신 순, 업보팅 순, 댓글 순 이런 식으로 그냥 정렬해주는 정도의 간단한 서비스거든요. 하지만 안에 내부적으로는 이제 가입할 수 있고 로그인할 수 있고 이제 유저 프로필도 볼 수 있고 유저가 쓴 글도 따로 볼 수 있고 하는 기본적인 그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구조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의 소스를 보시면 이제 많은 대부분의 이제 웹 서비스에 필요한 기능적인 구현들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구조를 잘 보시면 이제 구현하시려는 웹 서비스 대부분의 이제 필요한 사항들은 포괄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이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여기 있는 내용들이 대략 리액트 제가 책을 하나 이제 최근에 하나 사봤는데 그 책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여기서 사실 구현되어 있는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통해서 배운 내용으로 이 정도 소스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발 환경 설정을 미리 가이드를 드렸는데 현재 hello-world.by.fj.js라는 코멘트 화면이 다 보셨는지 궁금한데 혹시 못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쉬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전달드렸을 때는 그 태그 이름을 스텝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사실 어제 제가 급하게 다 스텝이라는 명명을 다 고쳐서 랩 01, 랩 02 뭐 이렇게 이름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혹시 스텝이라는 태그로 지금 체크아웃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다 풀 해주시고 그리고 어제 사실 좀 늦게까지 그 태그를 다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대로 다 모든 분들이 풀 하셔가지고 현재 별도에 있는 깃을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체크아웃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코드랩이 코드량이 랩 1까지는 이제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스텝이 랩 01까지는 아마 타이핑 하시면서 따라오실 수가 있을 정도의 분량이에요. 간단하게 리액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코드량이 많아져서 저희가 화면으로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는데 각자 이제 타이핑을 하실 때는 다른 화면을 보셔야 되잖아요. 자기가 이제 코드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설명 드리는 순간. 그래서 별도의 화면으로 본인이 이제 이미 완성되어야 할 그 스텝에서 그 코드들을 다른 한쪽에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보시면서 타이핑을 하시거나 일부는 너무 양이 많으면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거의 이제 되도록 점심시간 이후에는 거의 강제 사항인데 그 디렉토리 하나를에다가 한 번 더 기클론을 꼭 하셔가지고 다음 단계 스텝에 태그를 미리 이제 보시면서 수업을 따라오셔야 아마 점심시간 이후에 수업들은 이제 코드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git 클론 다시 해주시고 여유 있게 다른 폴더에 한 번 더 해주시고 스텝에 따른 그 레벨 그 태그를 한 단계 앞 단계를 미리 꼭 체크하셔서 비교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게 좋고요. 간단하게 지금 이제 현재 개발 세팅되는 걸 이제 그냥 무작정 설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설치가 된 상황인지 아마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안에 이제 폴더나 이제 폴딩이 많이 돼 있고 디렉토리도 많이 구조화가 돼 있고 소스도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설명을 지금 드리진 않고요. 조금 이후에 다시 드릴 생각인데 먼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실행하시면 제일 오른쪽에 하나의 화면이 더 뜨거든요. 그게 이제 이 오후 시간에 이제 진행할 리덕스에 관련된 스토어를 따로 보여주는 창이에요. 이 창은 이제 디버그 모드에서만 뜨는 창이고요. 그래서 개발하시면서 데이터가 스토어에다 저장했거나 빼거나 할 때마다 스테이트가 변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뭐 콘솔에서 콘솔 로그를 찍는다거나 예전에 막 그렇게 했어야 되지만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리덕스를 만드신 분이 저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저런 데브 툴스를 이용하면 이제 스테이트 같은 게 변할 때마다 계속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따로 뭐 로고를 찍거나 할 필요 없이 개발하시면서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어서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데이터가 변하는 거는 저 데브 툴스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크롬의 개발자 툴을 이제 항상 열어놓고 아무래도 웹 개발은 하게 되는데 그때 지금은 차가 잘 안 보이지만 탭이 리액트 탭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리액트 탭도 이게 기본적인 크롬 개발자 툴에는 없지만 그 플러그인 스토어 그 구글 크롬 스토어에서 따로 다운받으시면은 개발자 도구의 확장으로 탭이 추가되고요. 그것도 이제 개발자 도구 그때 환경 가이드에는 링크가 나와 있어서 아마 설치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탭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구현하는 리액트 컴포넌트들을 보면 그 데이터 구조와 그 안에 있는 데이터 흐름을 개발자 도구에서 쉽게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 리액트 탭이 없으시면 개발하는 아무 문제 없지만 디버그 할 때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컴포넌트의 데이터 구조 그리고 오른쪽에는 리덕스 스토어의 데이터 구조를 보시면서 개발하실 수 있도록 이미 세팅된 화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헬로 월드라고 써있는 코드가 위치가 이제 소스 디렉토리 내에 레이아웃 디렉토리 내에 app.js인데요. 그거를 아마 다들 한번 이제 에디터로 한번 띄워보신 다음에 간단하게 뭐 문구를 수정하신 다음에 헬로 월드를 수정하신 다음에 한번 저장을 해보세요. 파일을.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뭐 저장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이제 라인을 바꾸시면 보통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마 개발자 도구가 지금 와치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화면이 자동으로 바뀌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 그렇게 되고 있나요? 한번 지금 확인 잠깐 해보세요. 저도 이제 세팅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아마 이렇게 여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정하시면 어찌 보면은 신기하게도 바로 화면이 변하게 되거든요. 이제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거의 이제 화면에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드린 그 셋업된 개발자 환경이 자동으로 그 리액트 한 로더라는 게 작동하고 있어서 파일이 수정되면 수정된 것을 자동으로 그 감지한 후에 이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앱이라는 리액트 컴포넌트거든요. 그 컴포넌트가 변하면
자동으로 변경된 요소를 그만 브라우저에다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프레시 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만 렌더링이 다시 되는 거라서 이제 지금은 이게 리프레시를 단지 버튼 안 누르고 편하게 해주는 거 라이벌 리코 이제 리프레시라고 예전에 단지 리프레시 버튼 브라우저 리프레시 버튼 대신 눌러주는 그런 식의 기능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리액트에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이제 리프레시가 아니고 딱 필요한 부분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하다가 개발 코드를 변경한 다음에 화면을 다시 릴로드를 해서 다시 초기화가 되는 걸 방지하고 네, 지금 뭐 예를 들어 로그인 돼 있고 제가 무슨 간단한 뭔가를 변경했으면 그런 데이터가 메모리 상태의 브라우저에 있을 텐데 그런 브라우저의 메모리가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딩 개발 변경된 코드만 반영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 구축이 돼 있어서 아마 개발하시는 데 굉장히 편리하게 이미 셋업이 돼 있습니다. 혹시 현재 이렇게 핫 리로딩이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럼 간단하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저의 소개를 간단 짧게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2007년도에 SK CNC라는 회사에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약 5년 정도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운영, 컨설팅 이런 분야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 동안에는 사실 코딩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거의 약간 관리적인 회사여서 그렇지 코딩을 많이 못했고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창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회사를 관두고 대학원에서 창업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1년 전에 정보 관련된 정보 검색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는 스타트업인 스니팟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이런 웹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들어서 개발을 잘 못하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새롭게 보니 리액트 JS가 그 당시에 이제 제일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한글 자료가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걸 하면은 앞으로는 잘 쓰일 것 같아서 이제 혼자 셀프 스터디 위주로 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리액트에서 장고를 서버 기반으로 해서 1년 동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로 활동한 경력은 없고요. 네. 그래서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간단하게 인트로덕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인트로덕션 섹션이 끝나고 이제 랩 01이라는 지금 전달드린 기세 랩 01 시리즈로 01A, 01B, 01C에서 아마 세부적으로는 한 3개 정도의 실습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 간단하게 리액트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아마 여기까지 해서 오전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전 동안 하면 거의 리액트는 이제 거의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실 리액트가 그 기본적인 내용 안에 포함하고 있는 이론 자체는 많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전을 통해서 리액트 자체는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오후에 이제 그 리액트 컴포넌트들 어떻게 조합하면 전반적인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을지 구조화나 이런 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요소가 그 URL을 잘 컨트롤해서 핸들링하는 이제 라우팅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라우팅 역시 이제 리액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컴포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라우팅을 통해서 리액트 웹을 구조하는 과정의 두 번째 섹션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리액트 내부의 데이터 흐름으로만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가기에는
일단 리액트는 뷰이기 때문에 비주얼적인 화면을 보여주는 뿌려주는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흐름하고는 분리를 하는 게 이제 향후에는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당연히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리액트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들 추천하는 라이브러리가 이제 리덕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리덕스 말고도 많은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난립을 했었고 플럭스라고 페이스북이 이제 리액트를 만들어 오픈소스 했으니까 페이스북에서 직접 플럭스라는 것을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한 1년 가까이는 저도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를 좀 썼었는데 지금 커뮤니티는 거의 리덕스로 천하제패되듯이 아마 리덕스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걱정하실 거 없이 리덕스만 열심히 파시면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덕스에 대해서 세 번째 섹션을 통해 다루게 되고 마지막으로 랩업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잘 안 보이시지만 사실 세부적인 내용들을 각 섹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helloworld.app.js가 어떠한 구조를 통해서 보이고 있는지 구조를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이제 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치죠. 저희가 localhost.3000 포트를 치거나 이렇게 주소를 치게 되면 그 주소가 Node.js 서버가 현재 웹서버로 띄워져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서버를 통해서 띄워져 있기 때문에 그 URL을 받으면 이제 아주 간단한 형태의 HTML 파일만 이제 응답을 하게 되고요. 브라우저는 그냥 간단하게 헤더에는 어떤 스타일 시트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바디에는 간단하게 main.javascript 파일을 갖고 와야겠다라는 정도의 간단한 HTML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브라우저가 또 자동으로 그 파일들을 서버에다 요청을 하겠죠. 그럼 Node.js는 그 파일들 main.js랑 스타일 시트 두 개의 파일들을 다시 보내줍니다. 근데 이 파일들이 저희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리액트 컴포넌트 파일들을 포함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고요. 저희가 개발할 때는 이제 ES6를 통해서 다 모듈화된 파일들이거든요. 하지만 이 파일들을 Node.js에서 웹팩을 통해서 모든 자바스크립트가 번들링이 돼서 단 하나의 파일로 이제 다시 브라우저에 던지게 되고요. 브라우저는 그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구현한 리액트와 그 외에 부수적인 유틸리티 펑션이나 리덕스들을 가지고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버하고 이제 서버 요청해서 JSON 형태로 받아야 되는 그러한 데이터들은 장고로 현재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장고 파트는 이번 코드랩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미 퍼블릭하게 호스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실행하고 있는 곳에서도 자동으로 장고 서버로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주고받게 되는 부분은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한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처리를 한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코드랩에서 제일 집중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제 일명 이제 모델 뷰 컨트롤러라고도 얘기하는 하지만 정확히는 약간은 다른데요. 크게 보면 이제 비주얼적인 부분, 뷰랑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관리하는 모델 스토어 그리고 이 사이에서 그 뷰가 어떤 액션이 필요한지를 던지면 스토어가 그 액션을 받아서 데이터를 변경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액션 쪽 파트 이렇게 크게 세 개의 파트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 구조를 보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뷰에서 특정 액션을 던지면 그 액션에 따라서 데이터가 변하게 되고 변한 데이터가 다시 그 데이터 스토어를 구독하고 있는 리액트 뷰에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죠. 지금 그림상으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데이터가 흐르고 있는데요. 이 구조가 이제 유니디렉셔널 플로우라고도 불리우는 이제 리액트
리액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때는 이제 양방향으로 이제 앵귤러가 양방향으로도 데이터가 이제 조작이 가능했고 그런 부분이 구현할 때 굉장히 편하지만 그 데이터를 바로바로 뷰에서 세터를 날리고 다시 게터를 하고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하지만 그게 이제 많은 개발자들 개발하다 보니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한 버그가 나오면 디버깅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페이스북이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처음에 세팅할 게 많습니다. 이런 구조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 초기에는 이제 손이 많이 가지만 개발을 하시다 보면 훨씬 더 심플해서 어떻게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고 어디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가 쉽게 따라갈 수 있어서 네, 지금은 이러한 구조가 전반적인 웹 쪽 분야의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데이터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키텍처적인 특징이자 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리액트도 유니디렉셔널 데이터 플로우라고 불리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데이터 구조, 이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가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의미고 리액트 안에서도 사실 데이터가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그래서 리액트의 어떤 철학이 한 방향으로만 데이터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발전돼서 전체 애플리케이션 구조까지 이렇게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액트가 어떻게 데이터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지는 이따 섹션 1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들어가게 될 리액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는 이제 정의만 보시면 페이스북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for building user interface라고 해서 이게 프레임워크가 아니고 일단 라이브러리이고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오로지 이제 뷰에만 집중한 라이브러리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유저 인터페이스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요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저가 어떤 식으로 액션을 취하거나 할 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될 화면들이 동적으로 계속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동적으로 변하는 요소들을 관리하는 게 예전에는 이제 뭐 jQuery를 쓰거나 해서 특정 도움을 셀렉팅해서 다시 변경시키거나 해야 됐는데 그러한 것들 과정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훨씬 간단한 방식으로 구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이는 것만이지만 그 보이는 게 사실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잘 다뤄줘서 리액트가 이제 잘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랩 01 섹션 1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래도 지금 일찍 오셨으니까 잠깐 한 5분 정도 쉬고 시작할 텐데요. 그동안 이제 깃풀 안 하신 분들, 그리고 디렉토리 이제 별도로 코드 준비 안 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코드 현재 랩 01 체크아웃 하신 거 외에 별도로 랩 01 소문자 A 이렇게 01A를 체크아웃 한 번 더 해두셔서 그 코드를 미리 한쪽에서 보실 수 있게 해놓으시면 아마 따라오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준비해 주시고 일단은 현재 랩 01로 화면은 이제 띄워두시고 코딩할 준비를 맞춰주시고 4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바로 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랩인 리액트에 대한 이해하는 시간을 섹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설치되어 있는 이제 보일러플레이트라고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구조가 복잡해서 어떻게 실행돼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지 아까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는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소스 상태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소스를 설명드릴게요.
사실 좀 작아서 폴더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파일 위주로 보시면서 디렉토리는 제가 말로 설명드리고 혹시 글자 잘 안 보이시면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이 프론트 디렉토리 내에 이제 루트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파일들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npm을 통해 가지고 모든 패키지 관리자가 패키지.json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이제 라이브러리나 이제 실행하기 위한 실행 명령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좀 과하게 많이 현재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실제로 오늘 실습 중에 쓰이진 않지만 이제 데모 애플리케이션을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향후에 이 보일러플레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 리액트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액트 한 로더를 통해서 자동으로 디버깅 모드에서는 그 코드가 자동으로 반영된다거나 리럭스 데모 트리스가 뜬다거나 해서부터 지금 저희가 개발하는 코드들은 다 이제 최신 자바스크립트 문법들 ES 2015 이상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브라우저에서는 100%잘 돌아가지 않을 수 있고 또 노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바벨이라는 자바스크립트를 트랜스파일링 해주는 로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기본적으로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하는 과정 중에 잠깐 설명드렸다면 여기 시멘틱이라는 걸 통해서 시멘틱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빌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소스들은 다 소스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지만 별도로 시멘틱이라는 폴더 안에 시멘틱 UI라는 라이브러리에 필요한 스타일 시트를 셋업하기 위한 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스에 보시면 소스에 사이트라는 폴더 안에 여러 가지 그 사스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스타일을 세팅할 수 있도록 변수를 셋업하고 그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클래스나 아이디나 이런 기반으로 이제 스타일을 정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조금 전에 실행했던 npm 빌드 시멘틱을 통해서 모두 다 번들링 돼서 디스트라는 폴더 밑에 시멘틱.css, 시멘틱.js 파일로 번들링이 됩니다. 저희 실습 동안에는 스타일 쪽은 전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미 다 스타일이 들어간 문법들을 빌드해서 방금 번들링된 시멘틱 CSS, 시멘틱 JS라는 파일들을 웹팩에서 다시 가져와서 다 지금 저희가 개발한 리액트 JS와 합쳐서 번들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개인적으로 이제 스타일을 건드리고 싶으실 때는 시멘틱 쪽을 건드리시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는 다 글로벌 클래스 네임을 기반으로 스타일이 들어가니까 개인적으로 뭐 부트스트랩을 쓰고 싶으시거나 직접 이제 커스텀 CSS를 쓰고 싶으시면 시멘틱을 다 사용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쓰시면 되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일단 테마 쪽에 폴더에 main.sas 파일을 보시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신 이제 스타일 시트를 정의하시면 여기 있는 내용으로도 스타일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빌드가 자동화 되면서 마찬가지로 또 라이브로 반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멘틱 UI가 좋아서 시멘틱 UI 쪽에 스타일을 셋업해놓고 쓰고 있지만 본인 취향에 따라서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른 스타일을 셋업하시면 되고요. 시멘틱 UI는 오늘 실습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만 앞으로 실습하는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어떻게 스타일이 적용되는지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시트 시멘틱 스타일 파일들은 이제 웹팩을 통해서 한 번 더 다시 번들링이 되는데요. 이 웹팩에 보시면 웹팩 정의에 의해서 시멘틱 CSS, 시멘틱 자바스크립트 같은 파일들을 이제 한 번 번들링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말씀드린 스타일, 메인, 그 다음에 시멘틱, 자바스크립트, CSS 그 외에 시작점이 되는 파일이 소스의 client.js라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지금 저희가 만드는 모든 리액트 파일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구조를 보시면 이제 npm이 노드 서버를 실행시키면 이제 노드 서버는 execute 서버라는 파일을 통해서 실행되고요. 여기서는 실제 노드 서버에 대한 명령어보다는 노드에서 사용하는 게 자바스크립트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바벨 로더 같은 것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여기서 해주고 실제 서버 노드.js에 대한 서버 실행 명령어들은 이 소스 안에 있습니다. 소스 안에 server.js에서 저희 이제 서버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리액트는 서버에서도 그 리액트 컴포넌트를 모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세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이제 오후에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서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냥 스태틱한 아주 간단한 HTML 파일을 브라우저에 보내는 역할, 그리고 웹팩으로 만들어진 메인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브라우저에 보내는 역할, 이런 단순한 역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lient.js에 보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여기 리액트 돔의 렌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개발할 모든 리액트 프로그램의 가장 상위에 있는 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액트가 간단히 보시면 트리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트리 형태로 모든 컴포넌트가 계속 하위 차일드로 이제 무한대로 갈 수가 있는데 가장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가 이제 실제 렌더링이 시작되면 그 하위로 쭉 렌더링이 되는 거라서 가장 상위 컴포넌트가 리액트로 렌더링 되어야 한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액트 돔에 렌더링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루트 컴포넌트들을 렌더링 한다고 선언을 해줬거든요. 여기 참고로 프로바이더로 다시 한 번 더 랩핑한 이유는 이제 리덕스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에서 선언을 해둔 거고 사실 리덕스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루트만 렌더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액트 돔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루트 이하에 있는 모든 리액트 컴포넌트가 쫙 읽어져서 이제 렌더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액트 돔은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리액트 돔이라는 별도의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제 변수인데 리액트하고 별도로 있는 이유는 과거의 리액트 버전에서 사실 리액트 라이브러리가 리액트 돔도 포함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리액트 네이티브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위해서 이 렌더링 부분만 따로 떼면 이제 리액트로 짜는 부분은 똑같이 짜고 렌더링하는 부분만 별도로 만들어서 렌더링을 뭐 iOS면 iOS 렌더링을 쓴다거나 리액트 돔을 쓰면 브라우저에서 렌더링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 컴포넌트를 어떤 식으로 렌더링 하는지를 보시면 이게 iOS에서 렌더링 하는 건지 리액트 네이티브인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 하위 이제 우리가 이제 실습 시간 동안 계속 짜게 되는 부분은 리액트 네이티브나 리액트나 다 비슷하게 같은 구조로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액트 돔 부분이 이제 시작점, 리액트 컴포넌트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루트라는 컴포넌트를 시작을 해서 이제 렌더링이 시작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오후에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app.js를 렌더링하기 시작 전에 라우터라는 걸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리액트 라우터를 세팅을 하는 구조가 루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터의 셋업을 보시면 가장 상위에 앱이라는 컴포넌트를 갖고 오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레이아웃의 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앱을 가장 상위에서 그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헬로 월드를 레이아웃의 앱.js에 서원되어 있는데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우터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크게 보면 서버 소스의 클라이언트는 JS가 루트를 그리고 루트가 다시 라우터를 통해서 앱.js가 가장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레이아웃에 있는 앱.js가 현재 화면에서 보이고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복잡한 구조지만 사실은 이걸 다 이해하고 코딩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저희는 이제 앱.js 컴포넌트를 시작으로 해서 그 하위로만 계속 개발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앱.js가 그냥 제일 상위에서 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서 개발하시고 향후에 이제 라우터나 이런 쪽으로 복잡하게 갈 때 이제 상위에 있는 코드들을 손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아마 실습 중에는 계속 앱.js 이하 이제 그 하위로 불러들이는 차일드만 코딩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있는 파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지금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앱.js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현재 가장 간단한 구조의 리액트 컴포넌트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제 임포트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라이브러리 모듈화된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시키게 되는데요. 임포트 시킨 이제 리액트 외에도 멤버 변수인 컴포넌트와 프로타입스라는 것을 현재 갖고 오고 있는데 이제 하위에 있는 실제 사용되고 있는 코드를 보면 사용하고 있는 건 컴포넌트라는 변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 코드에서 프로타입스는 제가 거의 대부분 항상 불러오기 때문에 선언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도 되고요. 그럼 여기 리액트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도 될 것 같지만 사실 리액트는 반드시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밑에 렌더링에 보시면 리턴에 마치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특이하게 HTML처럼 되어 있는 이제 구조의 문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자바스크립트에서 당연히 읽어드릴 수가 없는 문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리액트라는 것을 트랜스파일러가 이해해서 사실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파일에 있는 코드가 리액트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트랜스파일러가 인식을 하려면 항상 상위에 임포트되는 것 중에 리액트라는 것이 있는지를 체크해서 이게 있으면 이런 이 문법을 이제 JSX라고 하는데 JSX라는 것을 잊고 있구나 해서 트랜스파일링을 가능하고요. 그래서 항상 리액트 컴포넌트를 만드실 때는 임포트 리액트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컴포넌트가 이제 클래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리액트 컴포넌트를 상속받은 앱이라는 리액트 컴포넌트를 만들겠다는 선언이고요. 이 컴포넌트는 간단하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메서드가 렌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렌더는 이제 이런 형태로 렌더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요. 리턴 값으로는 이제 단 하나의 객체만 받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것을 이중으로 하면은 이제 리액트는 에러가 나고요. 이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의 객체만 리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는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하나의 div로 돔으로 감싸고 그 내부적으로 여러 개를 넣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안에 넣을 수는 있는데요. 네, 되도록이면 무조건 두 개, 가장 상위의 돔은 하나만 리턴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현재 간단하게 그냥 앱 아이디를 갖고 있는 돔 하나를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렌더링하게 되면 헬로 월드가 이 돔으로 렌더링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이제 약간 HTML의 확장 문법인 JSX로 되어 있는 이 문법은 리액트에서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혹시 이게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게 JS 문법 자체가 리액트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왜냐면 저는 리액트 쓰면서 이 문법을 무조건 쓰거든요. 하지만 페이스북에서 포스트 때 이거 JSX는 자기네들도 갖다 쓴 거니까 꼭 이거 쓸 필요 없이 이제 퓨어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엘리멘트를 생성해서 리턴하도록 코딩해도 되고, 그런 것들도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리액트 오픈소스를 보시거나 커뮤니티에서 보면 대부분 JSX가 편하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 무엇을 이제 그려줘야 될지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HTML 태그만큼 편한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형태로 쓰고 트랜스파일링을 통해서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바뀌는데 저희는 신경 안 쓰고 그냥 HTML로 렌더링할 부분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보시면 이제 HTML하고 똑같이 짜고 싶지만 사실은 약간 다른 게, 클래스가 아니고 클래스의 대문자 네임으로 되어 있는 클래스 네임이라는 프로퍼티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정확히는 이게 HTML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변환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클래스 네임이라는 프로퍼티를 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리액트에서 들어가는 이런 JSX 문법은 프로퍼티를 카멜 케이스라고 하는 소문자로 시작해서 이제 변수가 대문자로 표현되는 카멜 케이스를 통해서만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카멜 케이스로 어떤 프로퍼티들이 있는지는 뭐 이제 리액트 이제 라이브러리 문서 같은 데 보시면 나와 있지만, 사실 되게 직관적으로 대부분 우리가 HTML에서 많이 쓰던 프로퍼티에다가 약간의 변화를 주는, 카멜 케이스로 변화 주는 정도, 원 클릭이면 원, 그다음에 대문자 클릭 뭐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뭐 새로운 부분은 거의 없어서 익숙하신 대로 예전에 HTML 짜듯이 이 부분은 JSX 부분을 짜셔서 만드시면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실습으로 또 다른 리액트 컴포넌트 한번 작성해 보시면 되는데요. 같은 아까 소스 내 레이아웃 디렉토리 내에 app.js 옆에 카드라는 컴포넌트를 한번 작성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app.js에 방금 작성한 것을 임포트해서 보시면 지금 세 번째 줄에 임포트 카드를 통해서 같은 디렉토리면 대시 카드라고만 하면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카드.js를 읽어드리거든요. .js는 이제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임포트 문법에서 웹팩이 .js가 없으면 무조건 자바스크립트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시 카드라고만 치셔서 임포트를 카드라는 컴포넌트를 임포트 시킨 다음에 하위에 보시면 헬로 월드라는 문구 대신에 그냥 간단하게 커스텀 태그로 되어 있는 카드를 지금 임포트 시켰죠.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시면 방금 작성한 카드.js가 이제 app.js 밑에 차일드 컴포넌트로서 렌더링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카드라는 걸 만들어 보셔서 리액트 app.js 하위로 삽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클래스 네임이 약간 스트링이 길게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시멘틱 UI에서 쓰이는 문법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멘틱 UI라는 라이브러리는 클래스에서 정의된 스트링 값을 가지고 어떻게 디자인 스타일을 먹여야 되는지 그 라이브러리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편하게 UI라는 글자 스트링이 시멘틱 UI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라서 제일 앞에 보통 붙여주고요. UI 그 외에 뭐 블루라고 하면 이제 블루 색깔의 블루 그 돔을 그리겠다. 그 밑에 텍스트 세그먼트면 이제 텍스트로 되어 있는 세그먼트 형태의 이제 카드 크기 정도에 되는 돔을 그리겠다. 그래서 센터 얼라인드라고 스트링 값을 넣으면 이제 CSS 상에서 실제로 이제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먹이면서 모든 글자가 가운데로 정렬됩니다. 그래서 개별 돔에다가 직접 CSS를 다 저희가 하는 게 지금 이제 실습 시간에 중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스타일은 저렇게 시멘틱 UI로 스트링 값으로만 적어두시면 그 돔이 자동으로 CSS가 뭐 이제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서 네, 저 스트링처럼 해서 한번 카드를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